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이른바 연어 술자리 회유 발언이 위증인지 아닌지를 가리는 국민참여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재판부와 배심원단은 술자리 장소로 지목된 수원지검 1313호를 현장 검증했습니다. 박상용 검사는 내일 국민참여재판 증인으로 나옵니다. 배양진 기자입니다. 이거 하나 해야 되는데. 이화영 부지사 국민참여재판? 이거 짧게 딴 건 모르겠고. 예. 이번에 지금 이게 언론의 주목을 못 받고 있잖아요. 예, 전혀 아마 모를 거예요. 오마이뉴스 기자들만 거기 다 달라붙어서 지금 특집 기사 쓰고 있는데 뭐예요? 다음 주에 그러니까 지금 이화영 부지사가 국회에서 연어의 술 파티 있었다고 증언을 하니까 그걸 국민의힘에서 고발을 했잖아요. 네. 그래갖고 수원지검이 그거를 기소해가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데 네. 그냥 재판이 대충 끝날 뻔했는데 이화영 부지사 측에서 국민참여재판 하자라고 해가지고 이거 처음 있는 일입니다. 처음. 국민참여재판 그 배심원 12명이 2주 동안 아침 9시부터 밤까지 해서 지금 계속해서 있어요. 지금도 하고 있어요.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어. 지금도 하고 있는데 이게 언론의 이 주목을 못 재판이 받지. 왜 중요하냐면 다들 이제 가물가물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검사들이 나 못하겠다고 하고 다 철수했잖아. 맞아요. 그거야. 근데 이게 국민참여재판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근데 보도가 안 돼. 중요한 것은 이제 이번 주 오늘까지 했죠. 네. 이번 거는 이제 전반전인데 전반전은 크게 뭐는 없어요. 근데 다음 주가 이제 박상용이 증인으로 채택이 돼서 다음 주 수요일에 나오는데 왜 중요하냐면 만약에 이화영이 거짓말, 위증이 인정되면 지금 박상용 등에게 제기된 연어의 술 파티나 진술 이런 게 그냥 묻힐까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딱 배심원들이 봤을 때 야 이화영 주장이 맞는데? 라고 되면 그냥 이화영은 무죄가 되죠. 네. 근데 그 반대로 지금 제기된 여러 가지 의혹들, 뭐 연어의 술 파티 플러스 사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술 회유 아닙니까? 그렇죠. 네. 얘들 믿을 수 없다라고 우리 국민 배심원들이 판단을 하게 되면 그렇게 되고 이화영이 무죄가 되면 박상용은 치명타를 입죠. 그렇습니다. 그래갖고 그게 굉장히 큰 건데 검찰이 어느 정도 수사를 웃기게 하고 있냐면 이화영 부지사를 한 번에 우리는 대부분 기소하잖아요. 근데 6번 기소했어요. 6번. 이 사건이 6번째 사건이에요. 와. 6번째 사건인데 6번째 사건에 7번 하긴 그랬는지 마지막 사건에 6개 혐의를 때려 넣었더라고 몰아서. 그래갖고 지금 6개 혐의를 한꺼번에 받고 있는데 아이고. 이게 이런 것도 그런데 이게 뭐 웃기냐면 이화영 당신이 경기도 부지사 할 때 뭐 지금 대북송금 그 800만 달러 별개로 경기도 돈으로 북한의 인도적 지원 사업을 한 게 있어요. 그거는 뭐 경기도만 한 게 아니라 강원도도 하고 막 그랬는데 네. 그러니까 그 북한 애들을 위한 밀가루 지원 사업이랑 묘목 보내는 거 묘목 나무 보내는 게 이게 있었는데 그냥 그거는 인도적 지원 차원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해왔던 거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 검찰이 이제 윤석열의 검찰이 이걸 수사를 어떻게 했냐면 5번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실질적으로 경기도에서 북한에 보낸 거는 왼쪽에 묘목 8cm. 네. 저게 8,000원입니다. 8,000원. 네. 저 묘목 저걸 보낸 거예요. 근데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어떻게 이제 수사를 했냐면 저 8,000원짜리가 한 5, 6년 후에 5m짜리 소나무가 되면은 1,000만 원이다. 그러니까 니네는 저거를 1,000만 원 보낸 거야. 자라날 수 있는 뇌물을 준 거다. 진짜로 자라날 수 있는 금액이 부풀려지니까 커지니까. 저게 만약에 10m 되고 몇 천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니네는 이거를 김정은한테 또 해물을 준 거야. 아니 이게 말이 되냐고. 이 진짜지. 진짜요. 우리가 그래서 지금 이게 보도가 안 돼서 난 공부가 안 돼 있어 나는. 그러니까 이걸 보냈는데 아무리 봐도 이게 얘기가 안 돼. 왜냐하면 경기도 마음대로 보낸 게 아니고 이런 게 우리가 북한에 지원을 보내려면 통일부 통일부 승인. 그렇죠. 이것도 나무잖아요. 통일부에서 산림청에 물어봤더라고. 야 이거 제재 대상인지 북한의 아닌지. 산림 복구인데 이거 묘목 산림청에서 묘목은 다 괜찮습니다고 보낸 거예요. 근데 검찰이 딱 보니까 이거 아니거든. 그러면서 그 통일부 과장 그렇게 괴롭혔나 봐요. 수사하면서. 아니 과장님 네이버도 안 봐요? 이거 이렇게 자라나잖아요. 라고도 하고 네이버를 그리고 이제 검찰이 뭐라 했냐면 아니 산림복구를 하는데 그 나무 다시 보여주세요. 1번 이게 금송이란 건데 우리 많이 보는 나무잖아요. 이게 이제 정원에나 이제 조경수 검찰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조경수 아닙니까? 저거 산에 어떻게 심습니까?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산림청이고 뭐고 통일부고 이 사람들은 한 30년 가까이 근무했던 사람들이잖아요. 이런 것도 보내고 저런 것도 보내고 묘목에는 제한이 없다라고 말을 하는데도 아니 과장님 네이버 안 보세요? 이랬다는 거예요. 네이버만 찾아도 나오는 걸 왜 그걸 검색도 안 하고 그렇게 허락을 했냐.
이게 5년만 지나면 1,000만 원짜리가 되는데 와. 이랬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다. 그러니까 수사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마어마해. 그러면 검사들은 이렇게 조작을 했을지 몰라도 우리가 만약에 우리한테도 연락이 올 수 있잖아요. 국민 배심원에 신청하라고. 그렇죠. 네.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을 가진 국민이 이걸 보면 뭐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예. 한방 대한민국 터지겠네. 특수부 검사들이 앉아가지고 이 지랄을 하고 있구나. 와.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끝으로 한 가지만 더. 3번 이게 조선일보 3번 자료인데 이건 한마디 해야 될 것 같아서 네. 제주도지사 오영훈이 북한의 리오남을 접촉했다. 그래가지고 뭐 신전투석기 이게 3일 전 월요일 날 이제 보도예요. 6월 8일. 이게 지금 모르시죠 이거? 네. 처음 봤죠? 네. 뭐예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조선일보가 오영훈 지사가 실제로 이제 지난 2월부터 해가지고 제주도는 원래 북한 도움 그 지원을 계속 해왔어요. 근데 16년 동안 끊겼죠. 윤석열 뭐 박근혜 이명박 동안 네. 16년 동안 끊겼다가 이번에 이제 어렵게 재개를 했는데 사실은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여기서 말씀 한번 드렸던 것 같은데 뭐 하여튼 지자체 중에 한 곳이 이런 일을 하고 뭐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했고 제가 근데 저는 구체적으로 얘기는 안 했습니다. 네네. 왜 얘기를 안 했냐면 저게 왜 중요하냐면 저것도 이제 한라봉 묘목을 보냈고 한라봉 네네. 한라봉 묘목이 뭐 이만할 거 아닙니까? 네. 그럼 이게 이제 막 커지지. 평생 열릴 거 아닙니까? 한라봉이 계속 뇌물이 쌓여. 그럼 이게 하나에 몇 천만 원 뭐 이런 식으로 뇌물은 계속 쌓여. 이게 수사하면 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이 한라봉은 뭐 100년 동안 열린다고 치면 이게 얼마예요? 그러면 이제 뭐 끝도 없는. 근데 거지. 하고 저기 이제 여러 가지 저것도 통일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유엔 제재 품목이 있는지 없는지 다 해서 보낸 거잖아요. 근데 저거를 조선일보가 어떻게 틀었었냐면 제목에 리오남을 붙였잖아요. 네. 사설을 써가지고 야, 이 보니까 제주도에서 마침 오영훈이 지사가 리오남 만났을 때 국회에서는 공소취소 모임을 만들고 막 주장하고, 응? 그리고 대북 송금 사건에 등장하는 리오남이를 민주당의 지사가 가서 만났네. 이렇게 하고 끝내요. 분위기만 이렇게 냄새를 풍기는구나. 풍기는 거죠. 민주당에서 작업을 친 거 아니냐. 오케이. 작업을 친 거 아니냐. 근데 왜 이게 중요하냐면 지금 제가 최근에 뭐 대북사학과 누구한테 전화를 받았는데 리오남이 지금 러시아에 있는데 네. 이 조선일보 보도 때문에 굉장히 큰 곤란에 처해졌다. 왜냐하면 이제 제주도와 저런 인도적 지원 사업을 할 때는 북한에서는 비밀로 해달라고 그럽니다. 자존심이 있어요. 자존심 문제로. 실질적으로 예전에 경기도지사 때 이재명 지사 때도 밀가루가 못 갔어요 처음에. 누가 그거를 그 언론에서 실은 바람에 공개가 되면 그걸 중단시켜요. 바로 중단시키고 왜냐하면 그지냐 이렇게 되니까. 밖에서는 막 큰 소리 다 쳤는데 뒤로 적어반다 그러면 북한 주민들이 뭐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저걸 철저하게 제주도지사 오영훈 지사는 사실은 정치는 선거에 이용하고 싶잖아요. 저 이런 일을 하고 있고 북에서 오영훈 지사를 평양에 초청하겠다고 한 거예요. 그리고 초청장을 기다리고 있었고 근데 언론에는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 조선이 어디 소스인지 모르지만 저렇게 하는 바람에 지금 대북 창구가 끊어지게 생겼어요. 그나마 우리는 지금 딱 하나 있는데 딱 하나 있어요 지금. 딱 하나 있는데 저 창구가 지금 끊어지게 생기고 오영훈 지사가 만약에 그 평양 초청장을 받으면 오영훈 지사 혼자 갑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정부 인사들이 가서 또 여러 가지 협의를 해서 이런 것들이 쌓여서 남북 정상회담이 이루어질 수 있잖아요. 물고 뜨는 거지. 근데 그게 완전히 끊겨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저는 알았지만 보도를 안 하잖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국익 보도잖아요. 그렇지. 제가 보도하면 국익을 해치는 게 되기 때문에 알았는데 조선일보는 저걸 단독이라고 그냥 가는 거야. 자랑을 하고 조선일보가 저걸 냄새만 풍겨. 뭐 없어 근데 그러니까요. 내용은 냄새만 풍겨. 오늘부터가 사실 본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번 재판은 쟁점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정치자금법. 그러니까 쌍방울이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에게 8천만 원 정도 정치자금을 후원을 합니다. 근데 1인당 후원액 최대액이 500만 원이니까 여러 명으로 나누어서 이 돈을 냈겠죠. 이것이 불법이다. 아니 불법은 불법인데 사실 이 쪼개기 후원은 돈 보낸 사람이 불법인 거죠. 근데 검찰은 이 쪼개기 후원이 이재명, 이화영 그리고 김성태 이 세 사람의 서로 공범 관계, 서로 짜고 돈을 주고 받은 것이다. 뭐 이렇게 몰고 가고 있습니다. 가려고 했어.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도 당시 기소까지 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여건상 결국엔 실패한 거죠.
이화영 부지사 사건이 여기서 만약에 이 정치자금법에서 유죄가 되면은 향후 이재명 대통령이 퇴임하고 난 다음에 적지 않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재명 대통령도 이 문제를 조금 지적을 하기도 하셨죠. 자, 이게 정치자금법이 하나 있고요. 또 한 가지가 이른바 직권남용 부분입니다. 당시 이화영 부지사는 북한에 금송 묘목을 보냅니다. 근데 이 금송 묘목이 북한을 위한 일종의 뇌물성 선물이었다. 이게 지금 검찰의 주장이에요. 금송은 조경용이나 관상용으로 쓰는 것이지 이게 뭐 소위 말하는 수해 복구용이나 환경 복원용 이렇게 쓰지 않는다. 이게 검찰의 주장입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화영 부지사는 금송도 환경 복구용, 산림 복원용으로 쓰이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얘기합니다. 아무튼 이런 얘기들 현재 공방이에요. 그러니까 검찰은 뭐냐면 산림 복원용이 아니라 정원수 관상용으로 쓰는 나무를 북한에 보냈으니 이게 직권남용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이해가 안 갑니다. 북한에 보낸 나무가요 80cm짜리거든요. 요만한 거. 이게 정원수면 어떻고 뭐 관상용이면 어때? 이게 진짜 정원수나 관상용으로 역할을 하려면 10년은 더 키워야 될 텐데. 자, 아무튼 이런 거 가지고 검찰이 어거지를 썼어요.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이화영을 괴롭히기 위해서 이런저런 추가 혐의를 갖다 걸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화영 부지사가 검찰 말을 안 듣고 자꾸 이재명을 보호하려고 하고 이재명은 죄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래? 너 한번 좆돼봐라 이씨 이러면서 뭐 진짜 온갖 뭐 되는 거 안 되는 거 다 끌어모아서 기소를 한 거예요. 검사들이 이럽니다. 자신들의 기분 나쁘잖아요. 입맛에 뭐 안 맞잖아. 그러면 그 사람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괴롭힙니다. 한동훈이가 저를 고소를 하다가 안 되니까 나중에 뭐까지 고소합니까? 저를 아동학대로 고소를 해요. 제가 이 한동훈 딸내미 입시 문제를 계속 거론하잖아요. 이게 한동훈 딸내미 입시 문제를 계속 거론해가지고 한동훈 딸내미가 스트레스를 좀 받았대. 그러면서 내가 한동훈 딸내미를 괴롭혔대. 그게 아동학대래. 예, 이게 한동훈의 논리입니다. 개새끼지. 물론 족같은 소리를 하고 지랄이야. 근데 이게 뭡니까? 검사들이 흔히 쓰는 방법, 상대방을 괴롭히는, 나랑 갈등 관계에 있는 사람을 괴롭히는 수단으로 이런 걸 써요. 그러니까 이화영이 검찰 말을 안 들어서 검찰들이 이걸 보복 수단으로 쓴 겁니다. 예, 그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주제가 바로 연어 파티, 소주 파티 부분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연어 파티, 소주 파티가 있었다라고 이화영 부지사 국회에서 증언을 하죠. 이 국회에서의 증언이 위증이라고 검찰은 지금 어거지를 쓰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들 멋대로 이화영의 주장은 위증이다. 그러니까 너 기소당해야 돼. 라고 지금 기소를 한 거예요. 연어 파티, 소주 파티 검찰에 불리한 얘기잖아요. 검찰에 불리한 얘기를 했다고 위증이라고 지금 기소를 한 거야. 이런 걸 보고 셀프 기소라 그러죠. 누구든 자기 자신의 사건에 대해서 재판관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명언이 있습니다. 근데 연어 파티, 소주 파티는 검찰에 대한 사건이잖아. 근데 검찰이 그걸 자기 사건에 대해서 기소를 한다고? 뭐 이런 개새끼들이 다 있어. 최소한의 원칙도, 그러니까 검사들은 원칙이라는 게 없어. 원칙이라는 게. 지들 하고 싶으면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자들한테 수사권을 준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연어 파티, 소주 파티 이거 수사 어디서 해야 돼요? 이게 만약에 진짜 위증이면은 경찰 단계에서 수사를 해야 되죠. 근데 경찰이 연어 파티, 소주 파티 이걸 가지고 기소 의견을 보냈겠어? 이거 경찰이 수사 자체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검사가 이걸 보안 수사 명령을 하고 뭐 어쩌고 그다음에 뭐 송치 요구 뭐 이런 걸 해가지고 사건을 갖고 와버려. 그래가지고 기소를 합니다. 지금 보안 수사권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는데 보안 수사권은 절대 검사한테 주면 안 된다는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이 케이스야. 자, 아무튼
이 연어 파티, 소주 파티와 관련해 가지고 오늘부터 이 심리가 시작이 됐습니다. 뭐 시작을 하나마나 검찰한테는 매우 불리한 상황이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증거가 다 나왔어. 검사들은요, 참 못된 것이 증거가 있는데 증거가 없다고 오리발을 내밉니다. 진짜 못된 건데 이게 조선일보들과 똑같이 해. 동아일보도 마찬가지. 자, 이번에 이 교도관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얼굴이 벌게서 들어온 적이 있다라고. 이화영 혹은 김성태 이런 사람들이 검찰청 갔다가 들어올 때 얼굴이 벌게서 들어온 적이 있다. 그리고 오늘 술 마셨다. 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다. 그거를 교도관들이 직접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검찰은 뭐라 그럽니까? 술 마셨다는 증언이 없다. 라고 오리발을 내밉니다. 아니, 없기는 왜 없어? 있잖아. 이건 검찰의 전형적인 못된 버르장머리 중에 하나입니다. 자신들한테 불리한 증거가 있으면 있는데도 없다고 우겨버리는 거야. 그러면은 이 배심원 같은 이런 재판, 국민참여재판에서는 배심원들이 헷갈릴 수가 있어요. 있다 없다, 증거가 있다 없다까지 다 판단을 해야 되는 거니까. 예, 검사들이 아주 졸렬하고 저열하고 교활한 수법인 거죠. 자, 또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프레임 전환입니다. 검찰은요, 이 연어회 소주 파티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 자신들한테 유리한 상황이 생기도록 프레임을 살짝 뒤집어 놔요. 지금 법원 앞에 있습니다. 법원 앞에 이제 재판 들어가셔야 돼서 법원 앞에서 저희 취재 편의점과 전화 연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 벌써 7번이나 국민참여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간 7번의 재판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 간략하게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체력전이고요. 체력전. 매 아침에 시작해서 밤 10시, 11시에 끝나고 가장 힘든 건 아마 배심원들이겠죠. 12분의 배심원들이 정말 하루 종일 뭐 하나라도 빠짐없이 듣고 올바른 판단하기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모습이 너무 눈에 보이고요. 네. 그런데 뭐 배심원들 노력하시고 저기 사법부 재판부 노력하시고 피고인 고생하고 뭐 저희 변호인단도 노력을 하고 있는데 재판을 하고 있으면 사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이게 사법 자원을 이렇게 쏟아부으면서까지 이런 재판을 왜 하나? 무슨 얘기냐면요. 네. 기소 내용들을 이제 증인신문하고 분석을 하면서 뭐 저희한테 유리한지 네. 검찰한테 유리한지 이 얘기가 아니라 도대체 이 사건을 왜 기소했나? 그리고 어떻게 이런 기소를 할 수가 있나라는 생각의 연속이에요, 재판이. 그러니까 이게 국정조사에 출석해서 한 증언을 문제 삼아서 그것이 위증이다 해서 고발을 해가지고 시작된 사건인데 예. 이게 저도 좀 당황스럽긴 합니다. 이런 적이 있었나 싶기도 하고요. 예. 네. 사실은 뭐 이게 기소 사실은 3개인데요. 네. 3개인데 뭐 3개가 다 그렇게 어이가 없긴 하지만 네. 뭐 언론에 가장 많이 알려진 지금 방금 뭐 앵커께서 말씀하신 그 위증 사건을 가지고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네. 이화영 부지사가 처음으로 이제 그 검찰청에서 술 파티가 있었다라고 주장을 한 거는 법정에서 주장을 했어요. 소위 말하는 대북송금 사건 1심 최후 변론에서 얘기를 했고 그때 검찰이 이 사건을 위증으로 기소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이 하려면 이때 했었어야 됐죠. 그렇죠. 그때 네. 검찰은 안 해요. 네. 검찰은 이 사건을 건들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이걸 위증으로 기소를 하면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거짓말이 아닌지 이거를 이제 수사하고 재판을 해야 되는데 검찰은 이 논의를 하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위증 시비를 전혀 하지 않았는데 어떤 상황이 발생하냐면 다들 아시겠지만 국회 가서 발언을 하세요. 근데 국회에서 한 발언이 뭐냐면
그 날짜, 첫 번째는 날짜인데 네. 날짜를 뭐 6월 18일이나 30일 이 정도인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 말이 끝나기 전에 네. 그 당시 위원장이었던 정청래 위원장이 이거는 이제 정청래 위원장을 비판하는 게 아닙니다. 당시 설명드리는 거예요. 네. 말을 끊어요. 음. 예, 그러니까 뭐 18일, 30일인 것 같은데 뭐 이렇게 하는데 말을 끊고 다른 질문을 하고 다른 코멘트를 해서 이어지다가 그 다음에 이제 전현희 의원이 다시 이제 질의를 하면서 이화영 부지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여차저차해서 날짜를 명확하게 특정하기 어렵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그 당시 술 파티에 있었다라고 기억하고 있는 민간인들, 쌍방울 쪽 민간인들, 네. 그리고 쌍방울의 뭐 김성태, 박용철 등 뭐 피해자들, 피고인들 이런 사람들이 다 모였던 시기가 그 날짜가 검찰청 출입 기록 등에 의해서 특정이 될 수 있다. 이 자료가 나오면 보다 정확한 날짜를 제가 특정해 드릴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네네. 그러니까 사실 이화영 부지사의 이야기는 18일 또는 6월 18일이나 30일로 생각은 되는데 정확하지 않고 지금 검찰이 감추고 있는 자료가 나오면 특정해 드릴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신의 추정과 내 추정이 지금 불완전한데 검찰이 자료만 안 숨기면 확인해 줄 수 있다라고 한 거니까 위증의 소지가 전혀 없고 네. 그다음에 실제로 그 검찰청에 술을 먹었냐 안 먹었냐에 대해서는 이미 서울 고검이 술이 들어갔다라고 확정을 지었어요. 수사를 통해서. 그러면 여기에 무슨 위증이 있습니까? 네. 위증이 전혀 없는데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사건을 가지고 증인을 불러다 증인신문을 하고 서진조사를 하고 증거조사를 하고 이 힘든 과정을 12명의 배심원들은 지켜보고 있는 이런 소모적이고 정말 쓸데없는 사법자원 낭비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자, 관련해서 어제 박상용 검사, 발언으로 해서 인용 보도가 상당히 많이 나왔는데, 박상용 검사는 술 반입 사실이 없었다. 그리고 이것은 이화영 부지사의 망상이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런 그 박 검사의 주장을 어떻게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까? 어제 박상용 검사가 나왔고, 네. 이거를 박상용 검사의 증인신문을, 네. 소위 말하는 뭐 스포츠 중계하듯한 관전평을 드리면, 박상용의 완승이죠.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어제 박상용 검사는 증인신문 나와서 증인으로서의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와서 계속해서 말꼬리 잡고, 다른 얘기하고, 뭔 얘기만 하면 법조항은 그게 아닙니다라고 해서 해당 법조항을 들이대면 그거 말고 다른 법이 있습니다. 다른 법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런 행동만 했고 또 하나는 계속해서 예를 들면 그 대검에서 박상용 검사에 대해서 징계를 요청을 했잖아요. 네. 예, 그래서 현재 뭐 정직 2개월의 징계가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징계 요청된 사유 예. 그것만이 팩트인 것처럼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박상용 검사에 대한 징계 요청 사유는 몇 가지 되지 않습니다. 네. 몇 가지 되지 않고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내용들이 현재 특검에서 수사 중인 건데 마치 박상용 검사는 계속 아니 대한민국 검찰이 서울 고검이 9개월 동안 나를 탈탈탈 털었는데 탈탈탈 턴 결과가 징계 요청한 사유 요게 전부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팩트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고 그러면 이 주장에 대해서는 그 박상용 검사는 계속해서 수사 중인 사안은 9개월 동안 털었는데도 여전히 수사 중이기 때문에 이거는 팩트가 아니고 허위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네. 논의를 계속 그렇게 이어갑니다. 계속 이렇게 하고 저희가 무슨 질문을 해도 예를 들면 당시 그 자리에 술이 반입됐냐 반입될 가능성이 있냐 네. 뭐 이런 걸 물어보면 거기에 대한 의견을 얘기해야 되는데 네. 의견을 얘기하지 않고 그냥 밑도 끝도 없이 그거 가지고 나 징계 못했지 않습니까? 9개월 동안 털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징계로 올라온 거는 고작 이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말꼬리 잡고 사실을 호도하고 배심원들에게 혼란을 주려고 하는 목적으로밖에 안 보이는 그런 행태를 보였어요. 네. 그러면
막말로 얘기해서 죄송한 표현이지만 와서 깽판 부리고 간 거예요. 아이고야. 그러면 이거를 그냥 현상만 놓고 스포츠 중계하듯이 보면 그냥 박상용이 본인의 무대에서 본인이 다 깽판 쳐놓고 변호인들은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된 반론을 못한 것처럼 보이죠. 네네. 예, 그래서 저는 뭐 어제 그 박상용 중에 신문에 대해서는 박상용이 본인이 의도한 소기의 목적은 달성한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뭐 거기에 대해서 박상용의 워딩이, 박상용의 주장이 논리적으로 타당하냐 혹은 법리적으로 타당하냐라는 걸 봤을 때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배심원들과 재판부가 어떻게 생각할지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오늘 뭐 그 추가적으로 쟁점 정리하고 다시 또 최후 변론하고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을 통해서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배심원들에게 설명을 하고 이해를 시켜주는 과정이 뒤따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이제 앞서 말씀 주신 대로 2013년 5월 17일이 연어 술 파티가 있었던 날로 특정이 좀 되고 있는 건데요. 재판에 교도관들도 출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도관들은 주로 어떤 증언을 했는지 설명을 좀 간략하게 부탁드릴게요. 교도관들 중에 어저께 아주 중요한 그 진술은, 네. 그러니까 교도관들에 통해서 확인된 진술은 당시 음식물이 반입됐다. 네. 여기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없습니다. 네. 다툼의 여지가 없고, 근데 술이 반입됐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술이 반입된 걸 목격했다라는 교도관은 없고요. 그 중에 한 교도관이 네. 액체가 담긴 페트병이 있는 것을 본 것 같다라는 진술까지 나왔습니다. 액체가 담긴 페트병을 본 것 같다. 네네. 예, 근데 이 액체가 물인지 술인지는 알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실은 수원지검에서 네. 그 저녁 식사 자리, 예. 저녁 식사 자리에 교도관이 근접해서 내용물들을 다 확인할 수 있는 그 절차를 다 차단했기 때문에 네. 예, 교도관들은 그 내용을 알 수가 아예 없는 상황이었죠. 자, 그러니까 교도관들은 확인할 수 없는데 당시에 이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현장 검증을 통해서도 확인한 바에 따르면 뭐 영수증 뭐 이를테면 종이봉투 100원 뭐 이런 것까지도 다 확인을 한 거잖아요. 법카를 통해서. 중요한 포인트는 앞으로 남은 3번의 그 재판, 오늘도 이제 재판이 있고, 3차례의 재판을 통해서 이제 배심원들이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이냐가 굉장히 이제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검찰 쪽에서 유죄 입증을 전혀 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배심원 판결에 대해서는 뭐 무죄 취지로 판결해 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예. 그런데 저희라기보다는 제 입장에서는 예. 이 사건은 이미 유죄 무죄를 따지는 것을 넘어서서 네. 이 기소 자체가 공소권 남용이냐 아니냐의 판단이 더 중요하다. 네네. 네, 그래서 여태까지 재판부에서 공소권 남용 판단을 한 사례가 극히 드뭅니다. 네. 극히 드문데 이번에는 정말 소위 말하는 윤석열 검찰이 이 공소권을 남용을 해서 예. 이화영이라는 한 개인을 이렇게까지 처참하게 만들 수 있냐라는 것이 그것이 위법이라는 것이 재판을 통해서 드러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기대는 해봅니다. 네. 그 앞서 말씀드린 2024년 5월 17일 연어 술 파티가 있던 날로 특정된 날 말씀 있잖아요. 이날 네. 박상용 검사는 이것은 그냥 정당한 대질 신문이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반면에 변호인단에서는 진술세미나 회유가 있었던 게 맞다 이렇게 이제 맞받아치고 있습니다. 이제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 건데요. 네. 재판부가 어쨌든 뭐 이쪽 얘기를 들으면서 좀 그 재판부가 뭐 구체적으로 질문을 하거나 어느 대목에 가장 관심이 있어 한다거나 뭐 이런 게 있습니까? 어떻게? 이 부분 그 박상용에 대한 증인신문에서는 재판부가 적극적으로 입장을 낸 건 없었고요. 네. 예, 그때 이제 음식물을
일부를 사오고 네. 특히 술을 반입했다라는 걸로 의심이 되는 이 쌍방울 임직원이 예. 박상웅이라는 사람입니다. 네, 그리고 박상웅의 당시 동선은 그 법인카드 결제 내역을 통해서 동선이 다 확인이 돼요. 네. 예, 뭐 특히나 이제 그 소주 3병, 소주 4병, 생수 3병 뭐 이런 부분도 다 확인이 되는 부분인데 이때 구체적인 법인카드 결제 내역 등에 대해서 재판부가 그 추가 질문을 하면서 네. 예, 요 부분에 좀 관심을 갖는 모습을 보이긴 했습니다. 아, 그랬군요. 특히 이제 이번 재판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애청자분들 가운데는, 아까 보니까, 누굽니까? 저기 제가 변호인 이름이 민주당 변호사 있지 않습니까? 상당히 이 문제가 지적이 됐던. 설주환 변호사요. 네, 설주환 변호사 관련된 얘기가 아까 댓글창에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지금은 잘 못 찾겠고. 그 설주환 변호사가 이 재판에도 좀 등장을 합니까? 어제 증인신문을 했고요. 저는 사실 설주환 변호사의 증인신문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네. 지금까지 설주환 변호사라고 나오면 이제 언론에서 뭐라고 설명을 했냐면 민주당이 보낸 변호사다. 네. 네, 그리고 설주환 역시도 내가 민주당 소속인데 그때 뭐 이화영을 이렇게 할 이유가 있었냐? 네. 뭐 이런 식의 표현을 많이 써요. 그래서 어제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당신 민주당이 보냈냐? 라고 물어보니 네. 뭐 내가 당시 제가 민주당 소속이고 법률위 부위원장이고 그리고 뭐 민주당에서 활동했던 모 변호사가 나를 추천해서 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아니 대한민국의 민주당의 당적을 갖고 있는 변호사가 얼마나 많은데 네. 그럼 그 변호사들은 전부 다 뭐 민주당이 보내서 온 거냐? 그렇게 얘기하니까 또 이번에는 아니 네. 민주당에서 어떻게 변호사를 공식적으로 보내겠냐? 공식적으로 보낸 건 아니다. 그러면 비공식적으로 보냈냐? 라고 하니까 뭐 비공식이라는 뭐 뜻이 뭐냐? 그게 뭐 그런 해석이 가능한 계속 이렇게 말을 돌립니다. 돌렸고 네네. 결국 핵심은 본인이 당시에 민주당 당적이 있었고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이긴 했지만 본인이 이화영 사건을 수임하게 된 계기는 그 민주당에서 활동하고 있었던 그 당시 다른 변호사와의 친분 때문에 온 거예요. 민주당과의 전혀 어떠한 협의나 논의도 없었던 겁니다. 그래놓고서는 언론에 나가서는 마치 본인이 그 당시 민주당과 상당히 긴밀한 협의를 했고 사실상 뭐 민주당이 이화영 재판에 본인을 파견한 것처럼 오해할 수 있는 소재의 발언들을 하면서 네. 사실상 민주당과 이화영 부지사를 비판을 했죠. 예, 그 이후의 행보들이 뭐 최근에 뭐 언론 기사까지. 네. 그러면서 가장 최근에 뭐 신동아하고 네. 그 인터뷰했던 걸 이제 제시를 하면서 그 인터뷰에 뭐라고 나오냐면 5월 17일 날 내가 이화영 부지사 곁을 떠난 거는 저녁 6시 10분부터 7시까지 50분에 불과하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 연어술 파티가 있었던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하다라는 발언을 해요. 네. 근데 당시 그 설주환 변호사의 수원지검 출입 기록을 보면 네. 그 시간 말고도 그 13층을 떠났던 시간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니 이거 거짓말 아니냐? 라고 하니 아니 뭐 그걸 어떻게 그렇게 해석하냐라고 하다가 나중에는 뭐 기자가 그렇게 쓴 거에 대해서 뭐 나는 잘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상당히 무책임한 네. 태도를 보이다가 시종일관 그런 태도를 보이다 갔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 재판 이제 19일이 마지막 재판인 것 같은데요. 이제 재판이 끝나면 이제 그 재판부의 판단이 나올 텐데 마지막으로 꼭 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재판은 이화영이라는 특정인이 죄를 저질렀냐 안 저질렀냐라는 것을 떠나서 이화영을 제거하기 위해서 대한민국 검찰이 움직였고 특히나 이 사건의 고발인이 당시 국민의힘 그
위원들이었습니다. 주진우 의원이 대표로 고발을 했고요. 네. 네, 검찰과 그 국민의힘까지 모두 합세해서 사건을 조작했던 내용입니다. 네. 그리고 국민참여재 천신만고 끝에 국민참여재판을 하게 됐고 배심원 여러분들이 아주 열심히 참여해 주시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더해서 국민 여러분들의 관심이 절대 식으면 안 됩니다. 네, 특히나 지금 검찰개혁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 여러분들이 끝까지 관심 가져주셔야 되고 그래야지만 이화영 개인에 대한 무고가 밝혀질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검찰의 실체가 드러날 수 있고 정의가 바로 세워질 수 있다. 부탁드린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